오늘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코스피는 무려 7천을 훌쩍 넘어서며 지난해 이맘때에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 엄청난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은 뭐니 해도 바로 인공지능 붐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오픈 AI가 챗 GPT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출시하며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도는 처음에는 그냥 좀 신기한 대화 가능한 컴퓨터 챗봇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코딩, 영화 제작, 신약 개발은 물론 엔트로픽과 팔란티어의 최근 활약을 보면 전쟁에도 이미 깊숙이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마치 과거 인터넷의 등장이나 또는 스마트폰의 출현처럼 우리 삶과 모든 산업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로 아주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공지능 산업이 얼만큼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할지는 물론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무도 그 정확한 미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모든 게 너무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현상은 지금 그 인공지능 산업으로 전 세계 모든 돈이 빨려 들어가면서 거대한 붐 또는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지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사이 있었던 그 닷컴 버블과도 매우 유사성이 크기는 한데 그 차이는 그때와 비교해서 그 거품의 규모가 상대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거대하고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덕에 인공지능의 뇌를 만드는 회사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는 최근 정말 순식간에 전세계 1위 회사로 등극해버렸고 대만의 TSMC 또한 주문이 너무 많이 몰려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그 덕에 대만 전체 GDP가 폭등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동안 삼성전자에 비해 조용했던 SK하이닉스는 최근 시총 1000조 원이라는 정말 얼마 전까지 아무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수준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그것도 엄청나게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내며 이제는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대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삼성전자가 4만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많은 언론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완전히 끝났고 앞으로는 다시 반등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기사들을 쏟아낸 것이 고작 9개월 또는 6개월 전이었는데 그랬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무려 27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도체 호황이 찾아온 상황에서 거기다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과 같은 초대형 방산 특수까지 동시에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현 시점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그리고 급격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황금 시대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릇 세상 이치라는 게 그리고 특히 이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더더욱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내려오는 시기가 있고 또 그 오름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갑자기 음악이 멈추고 댄스 플로어의 조명이 꺼지며 잔치가 끝나게 되며 올라갈 때와는 반대로 이제는 가파르고 급작스러운 하락을 겪게 되곤 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 나라 경제에 커다란 암흑기가 찾아오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공황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모든 공황 중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1929년 10월 미국에서 발생한 이른바 대공황입니다. 우리가 이 공황의 역사에 대해 특히 그 대공황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는 늘 반복되기 때문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공황의 역사는 신기하리 많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참 고성장 초호황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모든 공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그 대공황이 벌어지던 그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모든 게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사업은 팽창하고 주문은 끝도 없이 몰려들며 그래서 주가도 그 한계를 모를 정도로 오르기만 할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던 바로 그런 축제 한가운데서 마치 누가 갑자기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공황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런 역사의 패턴이 알려주는 교훈에 대해 공부할 가치는 큽니다. 이 영상은 뉴욕타임즈의 간판 저널리스트이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치밀하게 추적해 저술한 대작이자 2011년에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에미상에서 무려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대마 불사의 저자인 앤드루 로스 소킨이 1929년 10월 갑자기 찾아온 그 대공황 당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단지 잘 만든 다큐멘터리 같은 꼼꼼한 내용뿐 아니라 마치
한 편의 헐리우드 영화와도 같은 엄청나게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출간한 책 1929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참고로 이 책은 약 65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내용이 엄청나게 탄탄한데 그 대부분이 여기 목차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10월 대공황이 일어났던 해인 1929년의 초부터 대공황 당시 상황을 지나 그 이후까지 마치 돋보기를 들여대고 살펴본 듯 그 경제 폭락을 내부자의 시점에서 기록한 엄청나게 흥미로운 책입니다. 대공황이란 1929년 10월 24일 갑작스럽게 찾아온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뜻하며 그 여파는 10년 후인 1939년까지 이어지며 단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는 물론 자본주의의 근간까지 뒤흔들었던 세계 경제 역사에서도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검은 목요일이라고 회자되는 그 10월 24일이 오기 불과 한 달 전 미국 뉴욕의 거리는 모두가 호황에 취해 사람들은 낙관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작가 소키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영원한 번영이라는 이름의 종교가 미국을 지배하던 시기라고 불렀습니다. 1차 대전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경제 성장이 최고조에 달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훨씬 올라있는 주가를 보며 그렇게 마치 매일 오전마다 돈이 저절로 복사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제 사람들은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빚을 내어 주식을 사는 증거금 거래를 당연하게 여기며 집도 차도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그 호황의 희망에 기댄 채 빚으로 흥청망청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악명 높은 10월 24일 목요일이 찾아오자 갑자기 모든 게 너무도 빠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평소처럼 뉴욕 증권거래소의 개장종이 울렸는데 점심시간쯤 되자 오전부터 팔고자 하는 주문이 너무 넘쳐서 거래소의 대형 가격표는 차마 그 하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3시간 전 또는 2시간 전 숫자가 바뀌지 못한 채 계속 남아 있어야 했고 이제 오후가 되자 거래소 대형 가격표에 표시된 대부분의 주식은 거의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 오직 팔자는 주문만 있었을 뿐 10분의 1의 가격으로도 팔겠다는 그 주문을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백마를 탄 구원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부이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당시 대장주였던 US 스틸 주식을 시장가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사들이며 시장이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극적인 장면 덕분에 사람들의 패닉은 잠시 멈추며 이후 장이 마감될 때까지 시장은 안정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출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쇼였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휘트니 이후에도 찰스 미첼 그리고 내셔널 시티 은행 등 많은 거물들이 비슷한 행동을 보이며 시장이 아직 건재하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그렇게 어찌어찌 그 충격적인 목요일과 금요일을 간신히 지나고 모두가 안도하던 혼란스러운 주말을 보낸 이후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열리는 월요일 오전 10시가 되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다시금 지난 목요일에 악몽이 되풀이되었고 이윽고 다음 날인 화요일이 되자 뉴욕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단 한 명의 구매자도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에 빠진 데다 이제는 앞서 보았던 유명인이나 거물들의 쇼마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게 된 수천 명의 군중들이 거래소 밖 월스트리트에 몰려들었고 군중들의 분위기가 빠르게 험악해지자 뉴욕시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기동대까지 투입해 간신히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게 그때까지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주식 투자가 이제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상황이라 그 검은 목요일의 피해는 수많은 미국 가정의 붕괴로 이어졌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거리로 내몰렸으며 또 이름만 들어도 어린아이도 알 법한 유명한 대기업들과 거대한 은행들이 연이어 도산을 했으며 당연히 일자리도 사라져 거리는 노숙자들과 일자리를 찾는 다급한 가장들이 가득했을 정도로 이 사건은 이후 10년간 미국 경제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마치 커다란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은 치명적이고 끔찍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 소킨이 말하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며 특히 공황은 그게 찾아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은 그 낌새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역시 그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낙관에 취해 핑크빛 전망만을 외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당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던 어빙 피셔는 그 폭락 직전까지도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은 영원히 내려가지 않는 고원에 도달했다 라고 말하며 시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아니 무너질 수 없다고 설파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그 검은 목요일이 미국을 덮쳤던 것입니다. 어빙 피셔는 대단히 뛰어난 경제학자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도 탁월했지만 주식시장이란 어찌 보면 논리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집단 공포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너무도 간과했던 것입니다. 대략 5, 6년 전만 해도 삼성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무려 2조 원을 투자했다, 또는 미국의 어떤 빅테크가 이번에 5조 원을 벌었다와 같은 기사가 나오면 우리는 그 생소한 조 단위 액수를 들으며 놀라워했고 그건 또 실제로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대표적인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한 액수를 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05조 원,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이 164조 원, 과거 페이스북인 메타가 137조 원, 아마존이 약 150조 원이며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총 95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정도이며 그 외적인 것까지 다 합하면 우리 돈 수천조 원에 달하는, 지금 시장에는 지구 역사상 목격된 적 없는 거대한 돈 뭉치들이 인공지능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광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국 대부분의 주식시장이 초호황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며, 물론 이렇게 시장이 활기를 띠며 성장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도 이 잔치가 언제 또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세계인들, 아니 당장 우리나라의 수많은 투자자들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약 본인이 투자자라면 그런 리스크에 대해 한 번쯤은 미리미리 생각해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이 인공지능 붐이 2030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코스피도 아마 8천, 9천을 넘어서 꿈의 1만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수천조 원이 몰려들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들도 결국에는 수익을 내야 하는 문제, 즉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그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그 필연적인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현재까지 이 인공지능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딱히 나온 것이 없어 그저 일단은 모두가 경쟁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중요한 AI 데이터 센터의 경우 그 데이터 센터들을 운용할 만한 전기 공급에 대한 대안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는 데다, 또 최근 정말 갑자기 벌어진 중동의 전쟁처럼 이제는 지정학적 안정성이 사실 거의 사라져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붐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주장도 옳지 않지만, 이 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주장 역시 절대 마음 놓고 마냥 기댈 수가 없는 낙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들떠있고 축하와 건배 소리가 가득한 커다란 축제 그 한가운데 있는 듯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난 1929년 10월 24일 오전에 미국 뉴욕에 찾아왔던 그 검은 목요일처럼, 그리고 이후 간신히 정상화되었던 글로벌 시장이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로, 또 1979년에 2차 오일 쇼크로 마비가 왔었고, 이어서 우리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IMF 사건도 1997년에 찾아오며, 그때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시장 전체가 거의
거의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었는데다 다시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찾아왔고 또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글로벌 팬데믹이 찾아오며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회복 중인 상황인 것처럼 지금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지금 이 호황도 언제든 갑자기 음악이 멈춰버리고 아무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미래가 모두의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이며 과거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 세기에만 여러 번 찾아왔었던 그 불청객인 공황에 대해 한 번쯤 알아보고 지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열매를 즐기되 미래의 자신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이 책의 저자 소킨의 바람입니다. 이 책은 좀 두껍긴 한데 워낙 흥미로운 내용도 많고 또 최고의 작가답게 스토리텔링을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서 경제나 주식에 관심이 조금이나마 있으신 분들께는 매우 훌륭한 교양서이자 지금 이 시점 무척 실용적인 역사서입니다. 만약 본인이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경제와 주식시장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집단 공포 그것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반복적 리듬에 대해 매우 쉽게 가르쳐주는 많이 도움이 되는 양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ven if you try